안녕하십니까, 주목산입니다. 12월 29일, 오늘은 28일 일요일이고요. 어, 보통은 새벽에 일찍 미장까지 다 보고 제가 이걸 영상을 찍는데, 어제 토요일이고 오늘 일요일이고 뭐 의미 없을 것 같고 심심해서 지금 미리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일 일요일이고요. 찍는 내용은 29일 월요일장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제가 이제 찍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삼성 봅시다. 자, 삼성전자 11만 7천 원까지 올라왔죠. 자, 봅시다. 일단 24일날 산타랠리, 그죠? 24일부터 여기서부터 제가 계단식 상승할 것 같다 해서 미리, 우리가 원래 단타를 바로 시작하려고 그러진 않았죠. 일단 장타 넣읍시다 하고 넣어놓고 추세 보고 합시다 했는데, 딱 봐도 계단식 상승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단타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대신 들어가되 올라도 당분간 팔지 않습니다 하면서 당일 팔거나 그 다음날 파는 그런 거 안 하고, 일단 단타는 시작하긴 하되 일단 담가놔보자, 빨리 시작하자, 하루 만에 장타 넣은 지 하루 만에 계단식 상승 흐름이 보인다 해서 시작한 거예요. 다들 그래서 실제로 자, 계단식 상승이 시작됐죠. 18일, 19일, 22일 이렇게 23일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날 원래 올라갔어야 돼요. 제 예상대로라면 여기서부터 약간 이상현상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한데 제 느낌에 23일, 24일 그냥 흘렀죠. 약보합으로.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환율이 30, 말도 안 되는 포인트가 팍 떨어졌죠.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개입. 제가 옛날에 그 찍은 영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금리 발표하고 일본 금리 발표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차례다. 시나리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도 분명히 어떤 액션을 취해서 환율 조정 들어간다. 그리고 미국도 돈 풀면서 국채 매입하면서 뭐 국채를 매입하든 뭐 뭘 하든 그것까지 제가 맞출 수는 없죠. 제가 생각하는 흐름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얘네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동원할지는 모르겠다. 근데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얘네들은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죠. 근데 연준에서 뭡니까? 단기채를 지금 매입했죠. 그래서 약간 너무 부작용이 생길까봐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 삼각 구도에서 미국, 일본, 한국, 그죠? 요 삼각 구도에서 계속 그럴 겁니다. 계속. 얘네들 이제 앞으로 내년에 이제 있을 정치 때문에 계속 그럴 거예요. 제 말 믿으세요, 이거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네들이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그런 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 반대 집단에서 테러를 일으키거나 뭔가 다른 대단한 사건이 터지는지 않는 이상 이제 일본도 경기 부양책을 쓰겠죠. 근데 일본은 지금 약간 딜레마에 빠져있던 상황이어서 제가 그때 전부 다 팔자 해서, 이제 왜냐면 그때는 애매했어요. 제가 예상은 했지만 얘네들이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을 풀 수도 없고 정말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금리를 올리면 엔키리 청산이 그나마 또 생길 수도 모른다, 생길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상했기 때문에 위험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하고 다 팔았던 거죠. 그리고 다시 엔키리 청산이 아무 일 없이 넘어가서 우리가 다시 재진입을 했던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지난 걸 보면 다 있죠. 그래서 일본 BOJ가 금리는 인상을 하되 국채는 매입하겠다 이런, 그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긴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풀겠다 이런 거꾸로 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앞뒤가 다른 거죠. 앞뒤고 앞으로는 줄이겠다, 뒤로는 늘리고, 이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짓을 하든 경기 부양책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든지, 이게 이제 그런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이상한 짓을 할 겁니다. 이상한 짓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좀, 그러니까 돈을 그냥 막 풀면, 우리나라 지금 그러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우리
그 민생 경제가 지금 얼어붙어 있다고 일단 활력소를 불어내린다고 돈을 막 푸니까 지금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러다가 조만간 나라 망한다. 환율이 끝없이 치솟는다. 돈 풀면 환율 오르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정말 초등학생 같은 그런 발상으로 지금 나라 망한다고 막 걱정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단순한 사람들이죠. 아무튼 그래서 윤석열 정부였다면 저도 믿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라서 저는 이제 그 말을 안 믿고 미국, 일본, 한국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미국 가기 전에 일본 먼저 들러서 사바사바 입 다 맞추고 미국 가서 트럼프하고 또 만나고 그러면서 관세 협정 어쩌고저쩌고 얘네들이 미리 다 짜놨습니다. 진짜로 제 말 이 설정값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요때 올랐어야 되는데 환율이 뚝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기관이나 이런 세력들이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그럼 폭락을 했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왜? 좋은 일이잖아요.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또 그러면 완전히 폭등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그것도 환율이 내려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안 좋은 효과의 환율 하락인지 이제 좋은 효과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건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야 일단 수도 이날 정말 신기한 게도 거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관 외국 기관들 세력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느낌이었어요. 거래량도 없고 체결 강도도 없고 그냥 이러니까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날 가격도 안 보고 그냥 11만 2천 원인가에 막 매입을 2번이나 했죠. 이때 1억 태웠습니다, 제가. 왜냐면 올라가면 제가 털려고. 저는 사실 여기서 배당락 전에 빼먹으려고 넣었던 거거든요. 사실 요만큼 빼먹으려고 넣었는데 흘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종가에서 한 번 더 샀죠. 요때 한 500 몇십 개 사고 요때 종가 때 500 몇십 개 사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과 다르게 가면요. 제가 평소에 뭐 200개, 300개 단타 치다가 계속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죠.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내 예상과 다르게 갔을 때에 대한 대응. 만약 이때 뚝 떨어졌다면 뚝 떨어졌어도 아마 저는 샀을 거예요. 올라갔으면 팔았을 거고 근데 보합이면 또 사는 거죠. 비중을 늘려버렸죠. 무조건 오른다에 제가 베팅을 한 겁니다. 베팅이 틀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단식 상승을 가고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 상황을 쭉 봤을 때 삼성에 큰 악재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흘렀다? 환율도 내려갔는데 이거는 이제 상황 파악 다 되면 그 다음날 무조건 날아간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아주 높게 26일 날 올라가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갔어. 이제 이 시점에서 29일이 되면 이제 우리 뭔 생각해야 됩니까? 자, 26일 날이 배당락이죠. 배당락하고 양도소득세. 배당락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앞에 영상에 길게 해서 하나 찍어놨죠.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분명히 그걸 영상을 잘 뒤져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제 걸리면 대주주 물량이 쏟아져 내려올 것이다. 근데 쫄지 마라. 자세히 보면 대주주가 무조건 다 파는 게 아니다. 50억에 간당간당한 사람이 50억 밑으로 맞추려고 던진다. 그리고 던진다 해도 50억 이상이라고 해도 총 수익의 22%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지금 잘 가고 있는 삼성 30%나 수익 났으니까 이거 던져버리면 수익이 더 커지죠. 그 돈 세금 다 내야 됩니다. 그거보다는 내가 만약에 수익이 좀 꽤 나 있다. 그러면 뭘 판다? 적자 보고 있는 걸 팔아버린다. 그러면 내가 2억 정도, 계산하기 쉽게 1억 정도 수익을 봤다. 근데 나머지 10%, 20%, 30%씩 물려있던 걸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손해본 게 막 까먹어. 그러면 수익을 막 1,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맞춰지게 다 팔아버리는 거죠. 왜? 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손해인데. 그 다 팔고 나서 그 다음날 오늘 다시 다 사버리면 되죠. 근데 아마 안 살 거예요. 물린 것도 짱나는데 털고 아이 속 편하다 그냥 다른 거 살란다 하고 뭘 산다? 삼성을 산다. 왜? 잘 되는데 올라타고 싶은 건 사람 누구나 심리입니다. 강남 집값 뛸 때 사람들 지방으로 가서 싸구려 집 샀나요? 강북 가서 강북 아파트 샀나요? 강남 아파트 더 몰려들었죠. 삼성전자 더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또 오른다의 한 표. 또 오른다의 한 표입니다. 양도소득세 때 제가 분명히 지장 없다. 개무시 당한다. 대주주 물량 개무시 당한다. 해봐야 물량 얼마 안 되고 오히려 쏠림 현상으로 삼성일 것이다. 삼성은 안 팔고 나머지 다 팔아제낄 거다. 아니나 다를까 삼성만 이빠이 오르고 삼성,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만 오르고 나머지는 또 오만상 떨어졌죠. 이 정확하게 제가 이 정세를 파악한 겁니다. 장세, 장 전체의 흐름, 사람의 심리, 어떻게 쏠린다. 이걸 해석하는 게 좋아요. 단순하게 막 세세하게 뭐 장대 양봉이니 음봉이니 이런 걸 뒤지는 게 아니고 이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파악하는 게 상당히 도움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는 개무시 당한 걸 적중했고, 그럼 이제 배당락입니다. 배당락, 그죠? 26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아요. 그럼 그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주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진짜 대박 난 거죠. 배당금도 챙기고, 이제 주가 상승률도 돈을 챙겼어. 끝내주죠. 이 사람들이 지금 29일 되면 던질까요? 계속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더 살까요? 그러면 26일 날 팔았어. 아, 나는 배당금 안 할래. 그냥 팔고 29일 날 배당락으로 떨어진 거 살 거야. 더 싸게 배당금만큼.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26일 날 팔아버리면 배당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 옛날에는 작년 재작년 거 보십시오. 26일 날이 살짝 더 떨어졌어요. 어제처럼 올라간 게 아니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역발상으로 그리고 양도소득세까지 걸리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왜? 주식이 계속 하락장이었거든요. 개뿔 망했어. 번 것도 없어. 근데 또 세금까지 내야 돼.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럼 50억 밑으로 맞춘다고 막. 그리고 대주주가 던지는 게 또 공포에 무섭죠. 그러니까 더 떨어질 것 같은 마음에 서로 던지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26일 날 오히려 미리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26일 날 올랐죠. 그래서 저는 이때 벌써 얼마입니까? 1억 정도 태웠으니까 그 전에 갖고 있던 거 말고 추가로 1억으로 더 배당금도 받고 시세 차익으로 또 벌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26일 날 단타로도 또 한 1억 잽싸게 당일치기로 빼먹었죠. 그러니까 저는 배당락만큼 빼먹고도 남았습니다. 근데 주식은 아직도 가지고 있네? 그러면 저는 이제 1거 3득 정도를 벌고 있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샀는 사람들 이미 급등이죠. 이날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4% 정도 올랐었나요? 4%, 5%, 1일로 보면 5% 올랐네요. 5.31%, 그죠? 일주일로는 8% 올랐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퍼센트들, 요것들 잘 보세요. 요거 그냥 이렇게 통계 내놓은 거 되게 편합니다. SK 하이닉스랑 제가 비교했던 것, 우리 방에 계신 분들하고 비교를 하는 걸 제가 스크린샷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요거 한번 보세요. SK 하이닉스 1일 상승률, 일주일 상승률, 한 달 상승률, 석 달 상승률 딱 보면 똑같습니다. 수치가. 석 달 상승률이 아마 SK가 70%, 삼성이 40% 이럴 겁니다. 아닌가? 아, 한번 봅시다. SK 하이닉스. 맞네요. 70%. 3개월로 치면, 그죠? 3개월로 치면, 얘가 삼성보다 30%나 더 올랐어요. 지금 3개월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 달 기준 14%, 8% 똑같죠? 삼성하고. 그리고 이때는 삼성이 오히려,
4%, 5% 오를 때 얘는 1%밖에 못 올랐어요. 1년으로 치면 얘는 거의 200, 제가 눈이 어두워서 34입니까? 294입니까? 234라 치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200%가 넘어요. 삼성전자 1년으로 보면 100%밖에 안 됐죠. 2배 올랐어요. 2배. SK가 2배 올랐어요. 그래서 SK가 평균적으로 순간순간 기복이 많아요. 봐요. 이거 삼성은 이렇게 쭉 좀 어느 정도 깔끔하게 올라갔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기복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얘는 메인으로 안 하고 거의 흐름이 비슷하긴 하네요. 근데 이제 짧게 봤을 때는 이렇게 기복이 좀 삼성보다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1년 전체 평균으로 보면 삼성보다 한 30%가 더 올랐는데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삼성 올라갈 때 하이닉스 내려갈 때도 있었고요. 막 거꾸로 그러니까 등락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삼성 1% 올라가는데 하이닉스 5%, 6% 올라간 적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차이를 내면서 1년 전체로 봤을 때 한 30%더 올라버렸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투경으로 지금 억눌려 있었죠. 투경으로 억눌려 있었지만 한 달 상승률을 봤을 때는 투경이 거의 한 달 안 됐죠. 15일 정도 잡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러면 한 달 그냥 넉넉하게 한 달 보면 14% 올랐어요. 삼성전자는 똑같이 13.8, 14% 올랐어요. 똑같이 올랐다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항상 더 많이 올랐잖아요. 석 달만 비교해도 30% 차이 났는데 1년으로는 100% 차이 났는데 요 최근 한 달은 똑같이 올랐네? 왜? 투경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투경이 풀리면 최소 30% 차이 날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20%는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죠. 투경 풀리는 거 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이제 선긋기를 하세요. 지금보다 20% 오른 데가 얼마인지를 해보세요. 60만원에 6, 22, 12만원 올라간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72만원, 72만원에 선 그어 놓고 하루 만에 갈지 일주일 만에 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정도 선까지는 간다고 보고 진입하는 거죠. 내일 60만원이니까요. 지금 60 순간적으로 올라가면 1%면 만원인가요? 60만원에 1%면 6천원이죠. 6천원, 60만 6천원, 61만 5천원. 그죠? 61만 5천원 아침에 갭 상승하더라도 61만 5천원까지는 되겠죠. 그 밑으로면 웬만하면 잡으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60,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72만원까지 간다 그랬나요? 6, 22, 그죠? 20%가 더 올라간다면 72만원. 그러면 좀 보수적으로 잡읍시다. 69만 9천원. 요런 식으로 69만 9천원. 한 10만원은 더 먹을 수 있다.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닉스도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삼성이 사실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요때는 그렇게 올라가지만 이제 앞으로 1년 2026년 1년 평균을 보면 하이닉스는 이미 200%가 올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올라간다면 삼성하고 둘 다 같이 올라가되,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오히려 26년도에는 더 올라갈 거다. 그 근거는 뭐냐 하면 SK 하이닉스는 사실 HBM 말고는 없잖아요. 얘가 뭘 합니까? 그것뿐이죠. 물론 최태원이가 뭐 다른 데 투자를 해서 대단한 기술을 투자를 해서 거기서 뭐 새로운 걸 뽑아낸다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D램 수요도 지금 마이크론 실적 나오면서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20%. 요 단기간에 지금 20%, 30%까지 27%인가까지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거의 30% 오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영역폭이 되게 커요. SK 하이닉스랑 잽도 안 되죠. 근데 이번에 또 뭐가 발표됐습니까? GPU 자체 개발 성공했죠. 이건 뭐 엄청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봐요. HBM, 고대역, 뭐, 그 다음에 저 뭐야, D램, 뭐, 일반 노트북, 핸드폰, 전자, 반도체, 뭐, 거기다 GPU까지 이제 뭐, 게임 끝났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승할 가능성, 그 다음에 기대치, 실적, 이런 게 이제 엄청나게 지금, 요번에, 삼성전자 1월 8일이 실적 발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에, 거래일이 며칠 남았습니까? 제가 아까 이거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자꾸 제가 말이 새서 이렇게 대본이라고 적어 놨죠. 29일 대본. 자, 봅시다. 5번 설명했고, 4번 설명했고, 3번 산타랠리,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6일까지가 산타랠리입니다. 그러면 8일날이 저거죠. 그, 실적 발표. 그러면 6일, 7일 정도에서 조정을 한 번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 29일, 30일은 약간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근데 2일, 5일, 6일은 어떤 뉴스가 터지지 않는 이상 약보합 정도로 서로 눈치 보기가 또 슬슬슬. 그러다가 실적 발표 전에 조정을 살짝. 근데 삼성 실적 발표는요. 이미 다들 예상을 너무너무 했고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오히려 뭐냐? 얼마나 더 잘 나오겠느냐가 기대치지. 지금 그래서 조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정이 안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설명하다 보니까 촉이 오른데 삼성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너무 오르고 있어가지고요. 29, 32, 5, 6 며칠입니까? 29, 32, 5, 6 5일 동안 2%씩 오르면 10%네요. 그 정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7일 7일 그래? 그러면요 이렇게 봅시다. 크게 볼 거니까 29, 32, 5, 6, 7 6일 동안 6거래일 동안 10% 정도 올라간다. 그리고 8일날 실적 발표 뿅 하고 나서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늠할 수가 없네요. 근데 삼성 같은 주식이 하루아침에 근데 마이크론도 그렇게 올랐는데 그죠? 한 10% 이상 하루아침에 10%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삼성은 그래 올라도 괜찮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너무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저는 그냥 투자해 놓고 사람들도 막 재미없다고 막 그러는데 좀 지루하게 가긴 하죠. 생각보다 뭐 그렇게 수익 팍팍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엔비디아 막 저렇게 올라갈 때 솔직히 삼성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도 정말 말이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삼성이 진짜 많이 올라가는 건 저겁니다. 상법 개정안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 봐요. 한국의 주식시장 자체가 신뢰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회사가 좋고 아무리 물건을 잘 팔고 기술이 좋아서 물건을 잘 만들고 막 수익이 실적이 막 잘 나오고 이래도 뭐 합니까? 막 분할 상장해버리고 막 알맹이 쏙 빼가버리고 이건 사기 아닙니까? 사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대기업의 대주주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그 CEO 우리나라는 CEO라고도 부르면 안 되죠. 그냥 세습하고 있는 양아치 집단이죠.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솔직히 그게 지 개인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제면할 때 다 국민들 세금 낸 거, 우리가 은행에 예금해 놓은 거, 이런 거 정부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지들 돈은 거의 익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었어요. 우리 돈으로 장난치고 우리한테 등골 빼먹고 우리를 노예처럼 월급도 얼마 안 주면서 부려쳐먹고 그걸로 또 정상적으로 운영했나요? 땅 사가지고 땅 투기하고 세금 포탈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우리나라 대기업입니다. 정말입니다. 그 지금도 5G 사기친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대국민 사기 아닙니까, 그거? 아직도 5G 깔지도 안 해놓고 투자금만 어마어마하고, 그거 다 우리 돈입니다, 우리 돈. 정부에서 생산내고 쳐쓴 완전히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사기꾼들. 우리나라 대기업은 정말 지금이라도 다 국고로 환수해가지고 국영기업으로 만들어도 할 말 없는 만큼 저는 아무 역할 안 한 쓰레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 3사, 최태호 이 새끼 요즘 어깨 완전히 막, 뭐 동영상 하나 찍은 거 보니까 막 뒤로 들어눕다시피 해가지고 존나 건방지게 그러고 인터뷰하고 이러던데 정말 재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요번에 이재명 국정회의 하는데 보니까 또 그 MG 보험인가요? 뭐 또 7천억이었나? 7천억 부도내고 뭐 그랬다면서요. 손실. 그러고 지는 배째라 이러고. 우리나라 항상 그렇습니다. 대기업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배째라. 그러면 정부 세금으로 메꿔주고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 이지랄하면서 그거 다 국힘 개새끼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들은 뒤로 돈 받아 처먹고. 그러니까 우리 서민은 그냥 개돼지고 노예입니다. 노예. 옛날 그 지주 시대 똑같습니다. 그냥 그 농사 짓는 서민들, 농민들 굶어 죽으면 일을 못 시키니까.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쌀을 요렇게 주면서 계속 쌀 농사 시키고, 저거는 맨날 술 처먹고 히덕거리고 탄광오리들 하고 맨날 술 처먹고 뭐라 합니까? 그런 거를 접대나 하고 그지랄 했죠? 그러면서 지들은 더 불려 먹고. 똑같습니다. 지금 하는 짓도.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이 국민이 똑똑하지 않으면 끝이 없죠. 저런 것들은 역사 속에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좀비 같은 것들이라서. 아무튼 또 이야기가 또 이상한 데로 셉니다. 그 대기업, 그 다음에 국영기업, 은행도 정말 우리나라처럼 나쁜 놈들이 없죠. 하여튼 이제 앞으로는 바뀌겠죠.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생방송 하나로 국민을 깨우치게 하지 않는 이상 이 역사적인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깨우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서 열심히 싸우다가 돌아가신 게 노무현이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지.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체력 낭비하고 같이 똥 묻힐 필요가 없다고 느끼신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아픈 사람한테 정말 그 근본적인 치료약을 줘야지. 정말 아픈 데를 도려내야 되는 그런 치료. 정말 대단한 거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그 국민이 아둔해서,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걸 잘라내봐야 또 국민의힘 같은 거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오니까 역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악순환이 안 되게 하는 근본적인 치료는 뭐다? 국민을 계몽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헐뜯고 복수하고 이걸로는 답이 없다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부산에 해수부 내려주고 이제 깨달았겠죠. 아, 정치라는 걸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얍삽하게 해서는 안 된다. 훌륭하면 잘하는 놈 밀어주고 못하는 놈 끌어내리고 온 국민이 좌파 우파로 나눠질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중도가 돼야 됩니다. 온 국민은 중도. 잘하는 놈 밀어준다. 정치하는 놈들이 약간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그건 있을 수 있죠. 정치는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니까. 조금 더 진보적으로 개혁을 해서 좀 나라를 발전시켜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 보수적으로 좀 지키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기업도 그렇잖아요. 과감한 투자, 주식도 똑같잖아요. 저같이 막 위험하게 투자해서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해서 저수익이라도 안 날려먹고 꾸준하게 성장하자. 이렇게 성향이 다르듯이 정치는 성향이 달라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온 국민이 중립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놈 칭찬해주고 못하는 놈 욕하고, 좋은 정책 내놓는 놈 찍어주고, 아니면 내랑 맞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진보주의입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나라가 엄청 잘 되잖아요. 그럼 다시 보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정도면 됐어.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쓸데없는 모험을 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보수도 됐다가 진보도 됐다가 그런
현명함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26일 날 배당락, 양도소득세 해서 양극화 뭐 이거 다 설명했죠. 실적발표 8일 날 한다. 이것도 설명했고. 그래서 10% 상향하고 7일, 8일, 7일 날은 좀 모르겠습니다. 7일 날, 7일까지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 오르면 뭐 할 겁니까, 이거? 그리고 요 기간 안에 정부에서 뭐 째면한 거 하나 또 발표하고, 그리고 삼성에서 뭐 째면한 거 뭐 또 뭐 계약 체결했다 뭐 요런 거 하나 나오든가, 아니면 정부가 이제 국무회의도 끝났으니까 뭔가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I 데이터 센터 지금 어디가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남에 뭐 또 하나 짓는다 그랬죠. 그리고 뭐 해수부는 이미 이전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됐고, 해수부 이제 조선도 살살 봐야 됩니다. 북구항로 슬슬 해수부가 이전했으니까 이제 걔네들 본격 업무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 해외 출장 가고 뭐 러시아하고도 이미 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중간에 껴들어서 조금 머리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관계를 잘 풀어나가면서 뭔가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실효를 조금씩 거두기 시작하는 단계쯤에 이제 조선도 우리가 살살 시작해보. 지금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정부가 너무 다방면으로 지금 다 잘 건드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북구항로 정말 기대됩니다. 북구항로 이거 잘 되면요, 물류, 무역, 조선 뭐 진짜 그때는 진짜 아무거나 주식 아무거나 그냥 막 사도 됩니다. 그냥 막 여기저기 막 사놔도 막 돈 봅니다, 진짜. 그 다음에 AI 센터 다 되면 우리 좀 있으면 이제 그 센터 건설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이제 벌써 주식 다음 거 정해야 되죠. 지금 LG전자는 우리가 정해놨는데, 한국전력 같은 거 있죠. 그 전기, 전압, 배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배터리도 사실은 자동차 말고요. 그런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풍력, 태양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풍력 에너지가 그게 바람개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기를 바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축전지,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 같은 데다가 우리 충전하지, 배터리 충전하잖아요. 그것처럼 밑에 축전지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장을 해서 안정적인 전압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동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건 저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이 개념만 대충 파악하고 막 하는 거라 알았게 되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대충. 그래서 축전 기술, 그런 배터리 기술도 어느 정도. 근데 배터리는 지금 옛날에 그 자동차 그때 이미 너무 많이 올랐죠. 에코프로나 이런 거. 에코프로 지금 엄청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너무 과열된 거, 그런 거는 이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각, 그죠? 그 AI 센터가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니까, 그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니까 그거를 위한 설비 투자자들, 설비들, 그런 것들에 이제 순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섹터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과열이 아직 좀 덜 됐고, 아니면 과열됐더라도 아직까지는 저평가인 거, 그런 것들 나중에 한번 볼까요? 나중에 보고 이거 오늘 이제부터 이렇게 길게 그냥 제가 이야기 생각나는 대로 쭉 찍은 다음에 이걸 좀 짧게 편집해서 뽑아내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따로따로 자꾸 찍으니까 말도 서로 연결도 안 되고, 제가 또 마음이 급하니까 말을 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회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잘하고 있다. 굳이 뭐 바꿀 필요 없다 이래서 일단은, 자, 그러면 뭘 볼 거냐 하면 봅시다. 뭐 우리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주력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삼성하고 SK 이런 반도체 망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 해봐야 돈만 묶인다. 왜냐면 막 몇 개월에 한 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몇 개월에 한 번 움직여서 고수익을 제가 최근에 우리 단톡방에 있는 분들한테 지루하니까 뭐 어디 가서 초단타 재미삼아 한번 땄는 돈으로 해볼래요?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찜 해놓은 몇 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평소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뭐 매일 거래하는 그렇게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걔가 한번 툭 튀긴 튈 거야. 그때 한번 튈 때 한 10%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삼성으로 매일 1%를 먹을 수 있다 쳐. 아니면 이틀에 한 번 1% 먹는다 쳐. 그럼 20일이면 되잖아요. 근데 걔는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10% 튀어. 그럼 어느 게 이득입니까? 그 하나로 갑자기 10% 탕보니까 아 대박 쳤어 라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걸 살 필요가 없다는 이유예요. 그리고 올라간다는 확신도 없겠지만 삼성으로 매일 1% 2% 먹는 게 훨씬 이득이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섹터가 우리가 아닌 것도, 자, LG화학 한번 볼까요? LG화학은 한번 봅시다. 그냥 아무거나 누르는 겁니다, 저도. 자, 막 줄줄 내려가고 있죠. 저 LG화학으로도 상당히 많이 빼먹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전체로 보면 LG화학이 만약에 뭐 AI가 뭐 뜬다 이러면서 또 뭐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주식쟁이들이나 뭐 이런 정보파리들 보면 막 AI가 이미 사람들한테 관심을 이빠이 받아서 반도체는 고점이다, 뭐 먹을 게 없다, 이럴 때 남들이 안 보는 다른 데로 눈을 둬야 된다 하면서 끌어들여서 요런 데서 이렇게 빼먹죠. 이만큼. 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거? 여기서 봐요. 30만 원에서 와, 거의 90만 원, 100만 원까지 갔습니다. 이 정도면 70%죠. 70%도 넘죠. 30만 원에 70만 원이면 230만 원이던 게 그죠? 30만 원이 100만 원 되려면 60만 원이 올라간 거잖아요. 맞나요? 2배, 3배, 곱하기 3, 3, 3은 9. 300% 올라야 됩니까? 아, 제가 이런 거 계산을 잘 못합니다. 30만 원. 그죠? 30만 원 더하기 300% 하면 120만 원. 250% 100만 원. 그죠? 그러면 보수적으로 100만 원까지 아까 보니까 안 갔더라고. 그러면 200% 먹었다 쳐요. 90만 원 먹었네. 그죠? 200% 빼먹은 거예요. 200% 여기서 서민들 개미들 200% 당한 거예요. 요 자리 제대로 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식이라니까요. 이런 주식에 끌려다니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주식은 이슈 탁 터뜨려서 쭉 끌었다 쭉 빼먹어요. 이렇게 이런 데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을 굳이 얘가 아직 그럴 때가 안 왔는데 미리 이거 말고도 많죠. 원전 뭐 여러분들 막 물린 거 많죠. 원전 이런 것도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고 SMR 이거 있잖아요. 멀었고 풍력 신재생 에너지 그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선도 많이 물렸죠. 하나오션 한번 볼까요? 하나오션은 근데 우상향 계속 했었어요. 그거는 하나오션은 조금 달라요. 이게 좀 기준이 하나오션 한번 봅시다. 일단 나도 아직 뭐 내 삼성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거 보지도 못했는데요. 이봐요. 이만큼 빼먹었다니까. 이만큼 제대로 돌아와 있잖아. 제자리. 제가 거짓말합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네. 예, 완전히 급등했네요. 얘는 약간 다른 게 방산하고 뭐 다 겹치면서 지금 엄청나게 이런 게 이제 완전 고점이죠. 이런 거 고점은 이제 조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하나오션 말고 그러면 다른 건 뭐 있을까요? 또 많이 물려 있는 게 뭐죠? 대표적인 게 만약에 요즘 이거 한번 봅시다. 내 관심에 배당주 AI 북구강로 뭐 이런 거 볼까요? 하나오션 이것도 많이 물려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얘도 상당히 비전이 좋아가지고 우상향은 잘하고 있죠. 이런 것도 진짜 전체로 보면 쑥쑥 빼먹고 쑥 요까지 딱 왔네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12년, 와, 10년 넘게 걸렸네요. 대충 10년 넘게 물려 있었네요, 이 사람들. 아무튼 이것도 괜찮긴 괜찮습니다. 이게 근데 상당히 잘 주저앉아 있네. 오, 너무 고점이었어요. 3개월 동안 제자리 딱 왔네요. 3개월. 이렇게 막 중간에 이슈 터트리는 거 따라가 봐야 쑥 해서 결국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제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아직 얘가 섹터가 이게 본격적인 섹터가 아닌데 이슈를 자꾸 끄잡아당겨서 미리 선반영하자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돈을 빼쳐먹고 빠지고 빼쳐먹고 빠지고 이러는 그런 사람들 말에 현혹돼서 막 따라다니시면 걔네 돈 불리는데 보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자, 요거 이제 요렇게 보시고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다가 보합 중이다. 보합 중이다. 요거 이제 얘네가 본격적으로 이제 섹터가 오면 한 번 더 튀어 오르겠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요거는 계속 요 존 안에서 움직이는지 봅시다. 여기 얼마예요? 지금 40만 원이잖아요. 요때 떨어졌을 때가 얼마입니까? 39만 7천 원. 그렇지. 자, 40만 원. 똑같은 40만 원이죠. 요 높을 때가 언제입니까? 37만 원. 그죠? 37만 원 정도에서 자, 여기까지 흘러내려올지. 너무나 탄탄하게 살아서 안 내려오고 37만 원이나 40만 원이나 뭐 비슷합니다. 지금 상당히 저점입니다. 요 존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해수부 옮겨갔으니까 이제 조만간 이제 또 뭔가 보이겠죠. 다 내려갔잖아 봐. 어제 삼성만 올라가고 이런 거 다 파는 거예요. 이거 물려있던 사람들 다 팔아버린 거예요. 세금 내기 싫어서.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 삼성이 과연 양도소득세라도 다 팔리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들 내려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저는 오히려 더 강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게 된 계기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분석해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수익을 내고 계시죠. 중공업 이런 것도 이건 이제 건설하고 막 시작되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이런 게 다 빼먹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도 우상향은 잘하고 있죠. 이런 주식은 하시면 됩니다. 물린다고 팔 필요 없어요. 저같이 신용이나 미수로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팔아야 되죠. 이렇게 물리시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봐요. 이거 한 달에 5% 빠졌어요. 내가 10%까지 빠지면 무조건 손절치라 이랬는데 봐요. 한 달 동안 물려봐야 5%입니다. 이런 주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이면 얼마입니까? 100% 먹잖아요. 봐요. 100% 올랐잖아요. 100%. 분석 막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이 프로그램에 이 차트에 다 보여줍니다. 이거 113% 먹었잖아요. 1년만 그냥 가만히 두면. 그죠? 근데 단타까지 하면서 더 수익을 낸다? 그럼 더 많이 먹겠죠. 단타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요렇게 고점일 때 이제 주잖아요. 이게 가만히 두면 놓쳐요. 그래도 100%인데 만약 여기서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29,000원에서 그럼 100%도 더 먹었겠죠. 그런 거가 단타를 꾸준히 하면서 이 흐름을 쭉 같이 따라가면 훨씬 수익이 높다. 근데 실력이 안 좋을 때는 까먹죠 오히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묻어놔버려라. 묻어놓고 1년 두면 차라리 수익이 좋다. 아무튼 한 달 동안 5% 빠졌습니다. 꼴랑. 한 달 동안 5% 빠졌는데요. 요 행보도 요 선까지 내려온지 보면 됩니다. 22,000원. 거의 다 왔네요. 2,000원 정도는 뭐 저는 보통 조금 스윙으로 단타 초단타 뭐 하루 단타 이런 거 저번에 시범 보여드릴 때 제가 완전 아래 꼬리 이빠이 밑에서 잡고 저 위에 산더라 머리 꼭대기에서 딱 파는 거 보여드렸죠. 제가 안 보여드린 거 아닙니다. 그거에 집중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 엄청 초집중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범으로 제가 100주 했나요? 100주 정도 하니까 가능하지. 만약에 제가 1000주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합니다. 맨 밑에 잡으려다가 놓쳐요. 못 잡아요. 놓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초단타를 할 때나 뭐 소량 단타 뭐 이런 거 할 때나 이럴 때는 바닥을 완전 잡는 걸 제가 연습하라고 하지만
그걸로 연습을 해서 나중에는 굳이 그 100원, 200원에 막 맥숨 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주식은 22,000원까지 가보기보다는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내일 그냥 사버려. 사놔버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리고 삼성이나 이런 데 신경 쓸 시간이 그죠? 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사놓고 목표까지 갑니다. 이게 스윙입니다. 스윙. 대충 이 정도 왔으면 됐어. 이러면서 그냥 그리고 아니면요.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가격에 찍으세요. 근데 여기까지 안 오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매일 지켜봐야 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다른 거 놓쳐요. 더 큰 거.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한 이 정도 22,500원. 그죠? 22,500원 오면 좋고요. 내 같으면 그냥 23,900원 그냥 사버립니다. 사버리고 목표가는 한 10% 올라가면 일단 다시 한번 볼 것 같아요. 10% 올라갔을 때. 그러면 24,000원, 25,000원이라 치고요. 10%면 얼마입니까? 2,500원. 맞나요? 25,000원에 10% 2,500원. 그러면 24,000원에서 26,500원. 너무 적은데, 하여튼 그 정도로 이렇게 일단 10% 되나 보고 10%를 얼마나 빠른 곡선으로 올라오느냐,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이슈들이 뭐냐 보고 팔아버리고 빠질지, 더 기다릴지, 절반만 팔지, 오히려 더 태울지, 그때 판단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식 쉬워요. 이제 내가 기다리는 섹터가 왔나 안 왔나 그거를 보라고 얘기하려고 이제 이거를 원전 한번 봅시다. 뭐 제가 강원에너지로도 상당히 많이 빼먹었습니다. 저 다른 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해요. 봐요. 내가 이때 엄청 빼먹었거든. 요때 이거 다 빼먹었단 말이에요. 제자리로 오잖아 봐. 그지? 예, 이런 때는 섹터가 하지 않았을 때는요. 단타로 잠깐 치고 빠지는 13,900원. 제자리 딱 왔잖아. 요 자리. 그죠? 근데 봐요. 저점이 6,600원. 만원. 4,000원 정도 올랐죠. 그죠? 13,900원. 17,900원, 4,000원 정도. 같은 폭으로 딱 움직이고 있네요. 그럼 여기 왔으니까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강원에너지 살 때 됐습니다. 그래프 좋죠. 저점 올라가고 있고. 그죠? 강원에너지 한번 살까요? 단타로. 요거 지금쯤 그냥 진입하면 됩니다. 진입해서 다음 목표는 언제다? 4,000원 정도부터 2만원. 한 2만은 21,000원에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섹터가 안 왔을 때 굳이 안 해도 됩니다. DLENC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봐. 이런 거 계속 그냥 오락내락 하지만 결국 제자리라니까요. 전체적으로 주저앉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전체를 자꾸 이렇게 그냥 하루 움직이는 거 막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막 급등하는 문자 온다고 가지 마시고 오히려 급락했다는 문자 왔을 때 보세요. 5% 하락 뭐 이런 거 왔을 때 가서 보고 이거는 진짜로 계속 망하는 주식이다. 이런 거 어떻게 보냐. 한 달, 석 달 이렇게 보시라니까요. 1년 이렇게 보시면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옛날 얘기일 거고 왜냐면 이게 몇 년도예요. 2001년이잖아요. 1900년도, 2000년, 2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계속 온 거니까 이런 데이터는 무시하고 1년만 봅시다. 1년 동안 우상향 잘하고 있죠. 현대건설도 사실은 되게 나쁜 놈입니다. 어쨌든 주로 요럴 때 섹터 요럴 때 빼먹는 거죠. 요때 막 이슈 한참 터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쑥 다 빠지죠. 이런 이슈 쫓아다니면 호구되는 겁니다. 어쨌든 봐요. 요런 거 스윙하기 좋습니다. 이게 몇 개월 정도 간격으로 움직이냐면 중간에 이런 좀 안 나왔으면 좋겠구만. 자 10월 그죠? 10월 27일 10월 6일 13일 27일 한 10일 간격 정도 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패턴이 언제 오냐 하면 10월 13일 11월 17일 한 달 그죠? 한 달 간격이면 딱 스윙입니다. 요거 스윙으로 딱딱 빼먹기 좋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그죠? 요 날 사서 보름 만에 팔고 보름 뒤에 다시 사고 보름 뒤에 또 팔고 또 보름 뒤에 사고 지금 살 때 됐어요. 요것도 현대건설
계단식 상승이잖아요, 딱. 그지요? 그지요? 주식 찾기 이렇게 쉬워요. 뭐, 어렵다. 이건 내가 다 골라가지고 지금 제 관심 목록에 다 있는 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뭐, 여기 있는 주식들은 다 괜찮은 겁니다. 있는 거 아무거나 지금 제가 말한 대로 한번 쭉 골라보세요. 자, 영상 이렇게 돌려드릴 테니까 이 중에 하나씩 지금 영상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하면 되죠. 여기 있는 것들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한번 쭉 보시고, 남들은 돈 받고 가르쳐 주는데 공짜로 다 가르쳐 주니까 자 보시고 본인들이 판단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는 방법 가르쳐 줬죠. 그리고 뭐 포메탈 뭐 눌렀다 그러면 얘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뭡니까? 풍력 들어갔죠?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풍력. 방위도 걸쳐 있죠.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에 걸쳐 있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안전하거든요. 항공까지 다 돼 있죠. 그러면 산업기계, 이건 뭡니까? 에어센터 들어가면서 전력 공급해야 되니까 그런 설비들 공사 들어가면 이제 그죠? 자, 그럼 차트는 어떤가 봅시다. 자, 차트가 우상향을 아주 예쁘게 잘하고 있죠. 중간중간 단차로도 좀 빼먹기 좋죠. 이런 거 단타하다가 만약 여기 물렸다. 그 계속 기다리면 됩니다. 이리 봐라. 올라가잖아, 결국. 그 이제 여 산드라 머리 꼭대기에 물리면 이제 여기서 물 팍 타버려야지. 해서 정상적으로 내쳐주면은 이 전반적인 전체 우상향하는 평균치에는 금방 도달한다. 그러면 엄청 안전하다. 그죠? 자, 여기서도 그럼 1년을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흐지부지. 와, 이렇게 해서 진짜 긴 세월 2025년 6월부터 6월이면 이때가 저거 아닙니까? 4월. 아니다. 4월이면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작년. 이재명 한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이때는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 달에 뭐 있었는데 아무튼 이때도 조금 조정받았었습니다. 쭉 계속 이렇게 별일 없다가 이제 이렇게 이게 맞아요. 이게 얘는 아직까지 멀었거든. 멀었으니까 쭉 3,000원짜리 야 좋다. 3,000원짜리 요 이제 쭉 올라갔네요. 쭉 11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좋습니다. 요거 많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지나치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복이 쭉쭉쭉쭉 자기 섹터 안 왔을 때는 들어가면 결국 제자리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또 뭡니까 뭐 그러니까 뭐 하는 회사인지 보고 전체 흘러가는 거 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해야 되겠죠. VR, AR 이것도 좋죠. 디지털 자산 플랫폼 이건 뭡니까? 코인 시장도 지금 뭐 없어지니 어쩌니 그러더만 뭐 완전히 뭐 이제는 그 정부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인가 뭐 만든다고 그러죠. 제가 이것도 코인 처음에 비트코인 나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결국엔 정부 주도의 코인을 만들 거다. 왜? 그럴 수밖에 없다. 얘네들은 통화 정책을 해야 되고 돈으로 세금 걷어야 되고 그게 존재 이유인데 그게 사라지면 통제권이 사라져요.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이 언젠가는 올 수도 있겠죠. 전 세계가 그냥. 근데 어쨌든 막을 수밖에 없고 그걸 어쨌든 자기네들 통제권 안에 집어넣으려고 사활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 거라고 제가 그랬더니 다들 나한테 비웃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거는 데 쓰는 기술이고 밀리터리 솔루션, 블록체인 여기 있네. 블록체인, 핀테크,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국방 분야, 가상 장비 훈련. 요게 뭡니까? 이게 이제 저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산 뭐 이쪽도 들어가지만 이제 코인 시장 그쪽으로도 이제 AI 데이터 빅데이터 AI 센터가 생기면 그거는 거의 우리 메인 서버 같은 거죠. 메인 서버고 이제 각자 이제 작은 개인 서버들이 다 또 존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개인 서비스로 또 넘어가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 솔루션 이런 것들이 또 붙어야 됩니다.
각 분야에, 각 산업 분야에 다 이게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 세월이 이제 내년에 그런 1년 내내 이제 그런 작업들이 쫙 진행되고 내후년이면 이제 우리가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절이 오겠죠. 근데 얘는 상장 폐지됐나요? 아, 관리 종목? 와, 내가 이걸 언제 집어넣었길래 사라졌나 보네. 거래 정지. 와, 작년에, 재작년에 2024년도에 거래 정지됐네요. 이 새끼 뭔 일이 있었네. 우주항공과 국방 뉴스. 회생 절차. 야, 얘네. 뭔 일이 있었나 봅니다. 이거 봐요.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주식시장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는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회사든. 순식간에. 그리고 우리나라 요런 작은 회사들 자세히 보면요. 그 대기업으로 뿌리는 대기업입니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대기업의 조카 새끼 아니면 첩의 새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그 정주영이 마누라가 몇입니까? 그 밑으로 자식 새끼가 몇입니까? 그다음 그 자식의 그 자식 새끼들이 몇입니까? 그 들어온 인간들 그거만 있습니까? 현대, 삼성, 뭐 옛날에 대우, LG, 신세계, SK가 신세계죠? 그런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무튼 막 복잡해 이것들. 그 마누라의 그 자식의 그것들이 사람 수로 치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들이 지그 돈도 아니고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투자한 주식 대금 그런 걸로 그냥 자회사 턱 만들어주고 아니면 새로 하나 회사 턱 해가 뭐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은행돈 갖다 써가지고 대가리를 쓰기는 씁니까? 아닙니다. 대기업에서 그냥 물량 확 몰아줍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사업하려 그러면 어디서 오다 봐다 오려고 영업 오마상 뛰어야 되고 불확실한 시장에 뛰어들어서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잠도 안 자고 연구하고 영업 뛰고 이래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가만히 앉아서 100% 확실한 수익을 보장받고 시작해요. 그러다가 망해도 어떡합니까? 지돈 다 정해놓고 부도내고 국가가 뒷책임지거나 국민들이 다 땅게 만들어놓고 도망가요. 이런 짓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했다니까요. 이 대기업 개새끼들은. 오늘따라 이거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노? 아휴,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현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만하고 주식을 자 봅시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크게 뭐 말할 건 없습니다. 자, 요거 쇼츠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쇼츠를 영상을 중간중간 잘라서 쫙 편집하는 거 못하겠더라고. 근데 동영상 긴 거를 가져와서 쇼츠를 끝에나 앞에나 중간이나 이렇게 한 구간을 쭉 3분 분량으로 딱 자르는 거는 하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영상 쇼츠용으로 제가 한 번 더 마지막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29일 월요일 날 우리 장 제가 예상을 하건데 26일 날 배당락 양도소득세 상관없이 오른다 했을 때 올랐죠. 관련 영상들은 동영상으로 해놓은 거 잘 보시면 설명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턱대고 그냥 깬또 맞추듯이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가 아니죠. 물론 말은 조심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저도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 근데 근거는 항상 제시를 하죠. 이러해서 오른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고 팔아도 손해보는 거 팔아서 그런 것들은 더 떨어지고 삼성은 오히려 더 올라갈 거다. 정확하게 이 흐름을 파겠죠. 그래서 26일 날 양극화가 심했습니다. 삼성, SK는 오르고 나머지 잡다구리한 주식들은 폭락을 했죠.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다 팔아제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된 거랑 똘똘히 맞춰가지고 세금 안 내는 그런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참고하시고, 이제는 배당락입니다. 배당락. 29일날 배당락. 배당락도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배당락 영상 한번 보세요. 배당락 해봐야 365원입니다. 365원. 그러면 여기서 300원 내려가서 시작하면 되겠네요. 형평성에 맞춘다면. 29일날, 그죠? 26일날 팔았는 사람은 29일날 배당금만큼은 싸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형평성에 맞죠? 근데, 주식시장이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나요? 그런 게 아니죠. 그거 말고도 지금 이슈가 많죠? 여러 가지를 다 끼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GPU 저번에 개발했다고 또 나왔죠? 그거 이슈.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많았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자, 한번 맞춰봅시다. 하락 확률, 횡보 확률, 29, 30, 256, 29, 30, 256, 29, 30, 256. 아까 설명할 때는 말이 참 줄줄 잘 나오더니, 지금 정리해서 한번 얘기하려더니,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거 그냥 동영상 끊고, 제가 찍은 영상 다시 보면서, 내가 다시 핵심만 딱 머리 정리해서 다시 찍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힘듭니다. 쇼츠용으로 따로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아니면 쇼츠용은 내일 새벽에 올려야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더 좋겠죠? 일단은, 오늘도 주저리 몇 시간입니까? 또 1시간이네? 이야기하면 1시간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뭐 이것저것 도움될 만한 이야기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